내 이름은 민준.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묘사하기 어려운 어떤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음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자 함일지도 모르겠다. 사건은 내가 대학생 시절 어느 여름 방학 때 일어났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여름 방학 동안 별 계획이 없던 나는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 고향 친구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 제안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같이 산으로 간단한 캠핑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다. 나 역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이었다. 그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문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산 근처에 오래된 폐가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자주 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밴을 대여해 장비를 챙겨 산으로 떠났다. 산에 도착해 캠핑장을 세팅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불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질 때쯤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한 친구가 꺼낸 공포 이야기로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한 친구가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나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우리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내가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기고 동의했다. 그렇게 우린 휴대폰 플래시만을 들고 길을 나섰다. 그 길은 가파른 산길이었고 도착할 무렵엔 어느새 자정이 지나 있었다. 폐가는 밤의 어둠 속에 숨겨진 채의 음산한 기운을 뿜고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외관과 무성하게 자란 덩굴 식물들은 마치 누구도 반기지 않겠다는 듯 우리를 맞이했다. 친구들과 함께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의외로 문이 스르륵 열렸다. 안은 싸늘했다. 우리는 조심스레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저기 누군가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우리는 일제히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친구는 자신의 착각이라며 머쓱해했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소녀의 웃음소리 같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너무도 선명했다. 방금 그거 들었어? 난 속삭이며 친구들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닫히더니 외부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곧이어 문이 다시 열렸다. 고요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해왔다.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캠핑장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짐을 챙겨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를 한심시키며 잠을 청했다.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몇몇 친구들은 이상한 꿈이나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며칠 뒤 돌아온 서울에서 나는 인터넷을 뒤지며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에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고 불행한 사고로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곳에 들른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마치 그 가족의 잔영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상이 만든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여전히 가끔씩 한밤중에 들리던 그 소녀의 웃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느꼈던 그 섬뜩한 공포는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하루 일과에 지친 대학생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도서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있었다.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도서관 안에는 민수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등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머리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그저 고요한 책장들만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책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섰다.
깜깜한 캠퍼스를 걷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와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까운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 무언가가 서 있는 듯했다. 다시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기숙사 건물에 도착.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문을 잠그고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낯선 소리였다. 바람이 치는 와중에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커튼을 젖히자 밖에는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 한 구석에 뭔가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는 급히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그의 귀에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뭐지?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켤까 고민하다가 다시 몸을 뉘었다. 그 순간 그의 방 안에 동그랗고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방을 떠다니며 민수에게 점점 다가왔다. 민수는 몸이 굳어버렸다.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갑자기 그 빛이 말문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 오늘 따라왔어 라고 말했다. 민수는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빛이 민수의 얼굴 앞에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야 해. 그 순간 방 안이 컴컴해졌고 민수는 깨어났다. 꿈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따라왔어. 다음에는 제대로 데리러 올게. 민수는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지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 대한 소식이 캠퍼스에 돌았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소름 돋는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대학가에서 떠돌았고 사람들은 자정에 그 도서관을 혼자 가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수는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으로 지수는 2층에서 자신만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 밤에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수는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홀로 공포체험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게시물은 익명의 사용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소름 끼치는 사건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대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몇몇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가볍게 읽던 중 지수는 거울 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에 빠져들었다. 글쓴이는 어릴 적 자신의 방에 있던 거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거울은 예전에 누군가의 소유였던 물건으로 새벽이 되면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그 사건 이후로 거울을 제거할 때까지 그 두려움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지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도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잠들었다. 깊은 새벽, 지수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방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창문 너머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느낌의 근원을 둘러보던 지수는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전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낯선 실루엣이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거울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지수는 두려운 나머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실루엣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다. 지수는 불안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을 빠르게 찾아 플래시를 켜고 거울을 비추었다. 그러자 거울 속 실루엣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지수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흐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비명을 지르려던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지수는 놀라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울은 평범하게 자기 자신만을 비추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일까? 알 수 없던 지수는 온몸에 난 소름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거울은 다시 보아도 평범하게 방을 비추고 있을 뿐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여러 날이 지나고 그 일은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그때의 공포가 잊히지 않았다. 결국 지수는 그 거울을 방에서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친구들을 불러 거울을 버렸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늦은 밤이 되면 지수는 여전히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깨어 거울이 있었던 빈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가끔씩은 그 거울이 그립기도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지수의 한여름밤의 공포는 끝난 듯 보였으나 거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불안함으로 남았다. 그 거울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분명하지만 언젠가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방으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